11월 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수선합니다. 워낙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주 빡세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금융시장 전체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상당히 어리버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69,000달러 다시 돌파 테스트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흐름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또 기대감도 갖게 되면서 하지만 좀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지금 알트코인들도 얼음땡이죠. 약간 좀 얼어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가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초보자나 일반적인 개미라면 전문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술과 경험치가 좀 부족한 경우라면 이런 약간 예측 불가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68,000달러 밑으로 깨지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69,000달러 위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것 때문이죠. 트럼프냐 해리스냐? 진짜 이거 뭘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보는데 트럼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리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상황 자체가 워낙 박빙인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100%가 그래요.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진짜 경합주에서 동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또 공전되는 거 아니냐. 서로 소송한다고 뭐 난리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특히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3년 반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혼돈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할지 위쪽으로 작용을 할지 진짜 이 예측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미국 금융시장도 거의 얼음땡 상황이죠. 암호화폐 시장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대선 후보 둘의 이 초박빙 양상이 굉장히 짜릿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금융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투표 시작 시간이 5일 저녁 5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6일, 7일 요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되게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근데 누가 되든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단기 급락 비트코인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조금씩 스멀스멀 들어오면서 안도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뭐 금융시장 전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또 한 가지가 지금 대선만큼 중요하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상하원 선거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민주당이 싹쓸이 했을 때 그리고 공화당이 싹쓸이 했을 때 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민주당이 싹쓸이 했을 때 이건 해리스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상황.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한 방 더 얻어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죠. 기업 증세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위험자산 시장, 증시 바로 압박받을 가능성 높고 암호화폐 시장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일단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패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 대상이 의석의 절반 정도인데 지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많은 투표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에 증시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싹쓸이 했을 때, 이럴 때는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죠. 증시에는 이게 지금 이 싹쓸이 시나리오, 공화당 싹쓸이 시나리오가 가장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약 자체가 지금 해리스랑 정반대 진영이잖아요. 이 법인세 감세 이거를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말에 S&P 500이 6,300에 근접할 가능성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누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2차 유동성의 변동성의 기폭제가 되는 이벤트가 바로 또 이어서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11월 7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8일 새벽 3시가 될 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100%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연준은 금리 인하 11월에 단행하고 12월에 이어서 금리 인하를 25bp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은 지금 8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번 한 주가 진짜 간단치 않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싹쓸이하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요 세 가지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폭등할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인 폭등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해리스가 당선되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먹어버리고 이런 상황 또 재밌어질 거고 정반대로 이제 민주당이 다 싹쓸이 했을 때 그런 상황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조마조마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그냥 관망하면서 그냥 보고 예약 매도 걸어놓은 거 이제 거래되면 된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히려 결전의 한 주가 될 수는 있는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한 주 느낌으로 좀 최대한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비트코인 초반에는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될 겁니다. 암호화폐 관련 구체적인 공약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폴리마켓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이게 또 엄청 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벌어졌을 때는 트럼프가 30%포인트 이상 리드할 때가 있었는데 불과 그게 또 며칠 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0%포인트 안쪽으로 또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해 왔다라는 게 역사적인 추세잖아요. 2016년 대선 이후 54일 동안 재밌었고 2020년 대선 이후 58일 동안 재밌었고 올해도 한 60일 정도 재밌을 거다. 그래서 연초 1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가 올린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누가 되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냥 쭉 갈 거고
물론 그 쭉이라는 게 직선형 상승은 당연히 아니죠. 왔다 갔다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할 건데, 해리스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 방향성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출렁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카드 하나로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닥터 프라핏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8.8% 가격이 지금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급등을 고려했을 때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조정이다. 시장은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반영하며 약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촉발될 수 있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누가 바라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과 그림이라는 게 뭐 똑같다라는 거죠.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 이후에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단기 상승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와 관계없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비트코인 상승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OTC 마켓 비트코인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OTC에서 이제 매수할 수 없게 되면 큰손들은,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한다. 이건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고 더 빠르고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다. 블랙록도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나는 65,00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구간에서 롱 오더를 설정을 했다. 53,000달러와 58,000달러 롱 포지션은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는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트레이딩 전략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 바닥 한 번 더 리테스트하면 65,000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9,000달러 아래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빠지더라도 여전히 괜찮다. 65,0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해준다라면 이른바 2차 박스권 위에서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4시간 차트입니다. T트레이더 앨런. RSI가 지금 과매도 영역으로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매수세 달라붙을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물 가격이 올라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 이제 이슈적으로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이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머스타씨, 64,000달러에서 66,000달러는 논리적으로 리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1일에서 3일이 결정적일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뒤면 대선 결과 나오고 요 캔들 하나가 빵 하고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3데이 차트에서 64,000달러 리테스트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요 구간을 리테스트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한번 좀 더 크게 리테스트가 나오게 될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느 정도 폭이 될지는. 근데 대부분 내 경우에는 누가 당선된다라기보다 대선 이슈 자체가 위험자산 시장에는 지금까지 긍정적이었다 라는 걸로 훨씬 더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이제 또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상하원 의회 상황도 굉장히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케이스 모델이 지금 존 디튼이잖아요. 과연 엘리자베스 워렌을 뭉개고 상원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의외의 상황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까다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유지되고 다시 회복된다라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구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데가 66,000달러 부근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금 분석가들도 고만고만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하락을 하더라도 2차 박스권 위에서 놀아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전체적으로는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케빈 스벤슨, 미국 대선 시즌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일관성 있는 이 시즌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대략 1년 동안 장기 강세장을 만들어내는 적중률이 무려 100%. 오늘이 바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있어서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싸!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오늘이 최대 저점인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전반적인 방향성과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약간 버티기 어려운 시장이니까 좀 패턴의 반복성, 역사적인 흐름의 반복성을 이번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